안녕하세요. 김윤옥입니다. 지난 시간에 영웅의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은 이 돌봄의 역할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한 가정에 엄마의 따뜻함, 어떤 친밀감 이런 것들이 부족하게 되면 아이들 중에 한 명은 이렇게 따뜻함을 담당하고 엄마처럼 가족을 돌보는 역할을 하게 돼요. 이 여러 가지 이제 표현이 있지만은 부모화된 엄마 같은 그런 아이죠. 그래서 이 아이는 보통은 엄마 아빠가 얘를 돌보잖아요. 그런데 이 부모화된 아이는 아이가 엄마 아빠를 돌봐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이 아이를 의지해요. 밥도 이 아이가 잘 차리고 동생들도 잘 돌보고 이런 것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어른이 돼요. 부모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그런 것들을 하는 거를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이 돼요. 따뜻함과 사랑을 주죠. 그 대신 이 사람들이 컸을 때는 자신의 정서를 이렇게 잘 느껴내고 자신의 삶을 이렇게 풍요롭게 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어쩌면은 이렇게 남을 돌보고 자신을 희생하고 이렇게 서포트를 하는 역할을 그 역할에 고정돼 버리는 거예요. 지금 이 역할이라는 게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이 역할을 한다는 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고정된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역할을 하고 이렇게 자라난 아이들은 흔히 결혼을 할 때도 누군가에게 이렇게 뭔가 계속 주기만 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을 골라서 결혼을 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일생 동안 다른 사람들을 서포트만 하는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자신의 감정이나 자신의 욕구나 자신의 어떤 삶은 거기서 계속 희생당하고 계속 엄마 같은 역할만 하고 돌봐주는 사람으로서 자라는 경우가 많아요. 이제 어떤 분이 자기 집에 5남매였다고 해요. 그래서 5남매여서 장녀였는데 동생 공부시키는데 그때 뭐 고등학교 나와서 돈 벌어서 대주고 또 밑에 동생들 가르치고 그래서 너무너무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랬는데 이렇게 너무 고생을 하니까 이 사람이 이제 동생들도 성장을 하고 독립을 해 나가고 그럴 때 너무 지쳐서 이제 나는 결혼을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좋은 남자를 골라서 결혼을 했어요. 그랬는데 그 결혼한 자리가 어떤 자리였냐면 7남매의 장남의 며느리 자리였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은 뭐 쓰레기차 피했더니 똥차 만났다고 5남매의 장녀로서 너무너무 고생을 했는데 자기는 좀 쉬고 싶어서 좀 자신을 돌봐줄 수 있는 남편하고 결혼을 했는데 그 남편은 더 많이 희생해줘야 되고 더 시동생들도 많은 집으로 결혼을 한 거죠. 그래서 자기는 너무너무 일이 많다고 뭐 시댁 시어머니도 돌봐야지 시동생들도 돌봐야지 뭐 지금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해가 잘 안 되겠죠. 제가 그분을 만났을 때가 그분이 한 50대 말이었었거든요. 그랬는데 자신의 일생을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해주는데 정말 어렸을 때부터 부모화 돼 있었고요. 또 이렇게 부모화 된 상태에서 그것을 해야 되는 사람을 또 골라서 결혼을 하고 그렇게 해서 오늘날까지 고생을 많이 했다. 그런 이야기를 저에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그분에게 조금 걱정이 됐던 건 뭐냐면은 이분은 늘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다 해주는 것만 돼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늙으셔서 이제 남에게 줄 수 없는 때가 되면 이 받는 거를 또 힘들어 하세요. 참 이 역할이라는 게 받을 수도 있고 줄 수도 있어야 되는데 이제 이렇게 자꾸 주는 역할만 고정돼 있다는 것은 병이라고 제가 그랬잖아요. 거기에 고정돼 있었기 때문에 이제 받는 것을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실은 우리가 늙고 병들면 받아야 되잖아요. 받는 게 너무 불편한 거예요. 참 그분을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쭉 들으면서 어쩌면 이렇게 가족 치료에서 말하는 어떤 역할에 고정된 삶을 일생 동안 살았을까. 근데 이런 분들은 어떠냐면요. 이제 이런 이야기를 제가 하거든요. 셋째 딸은 물어보지도 않고 데려간다.
제가 그런 이야기 가끔 해요. 여러분, 셋째 딸을 왜 물어보지도 않고 데려갈까요? 여러분, 셋째 딸은요, 보통 셋째 딸은 보통 집에서 원하지를 않아요. 생각해봐요. 딸이 세 번째예요. 왜 낳았을까요? 아들을 낳으려고 낳는 집이 많아요. 그래서 셋째 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사랑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만히 있어가지고 사랑을 못 받거든요. 셋째 딸들은 이렇게 눈치도 빠르고 또 뭐도 이렇게 잘 이렇게 사랑받을 짓을 막 자기가 해요. 그래서 셋째 딸들은 대부분 이 역할을 잘한단 말이에요. 그 역할을 잘해서 사람들 사이에서 사랑을 받아요. 그래서 물어보지도 않고 데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셋째 딸 또는 이렇게 부모화된 딸, 이런 딸들이 남에게 받거나 이렇게 앉아서 뭔가를 남들이 주는 것을 이렇게 가져가고 자기가 취하고 누리는 것이 굉장히 어색하고 힘든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이렇게 이 사람들이 따뜻함과 사랑을 계속 사람들에게 주는 역할을 하지만은 실은요, 분노도 거절도 우리는 다 필요해요. 따뜻함과 사랑은 사람과 나를 연결시켜요. 그래서 서로 마음으로 이어지게 만들거든요. 분노나 거절은 그 사람과 나 사이에 경계선을 만들어요. 그래서 건강한 경계선이 있을 때 건강한 이 연결이 또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부모화된 사람들이 조금 더 자신의 욕구에 관심을 기울이고 이제 받는 것에도 익숙해지고 꼭 남을 위해서 희생만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희생하고자 하는 사람은 것도 좀 가만히 앉아서 그걸 먹을 수도 있고 받을 수도 있는 사람이 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어떤가요? 여러분도 너무 착한 딸인가요? 혹은 착한 아들인가요? 혹은 어렸을 때부터 부모가 돼서 자꾸 부모를 돌보고 형제를 돌보는데 여러분이 너무 익숙하지 않는가요? 이런 분들은 결혼을 해서도 이 무거운 짐들을 계속 가지고 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남을 도와주는 것, 남에게 잘하는 것이 그 어떤 균형을 넘어서면 그 사람에게도 좋지 않고 나 자신에게도 해로운 경우가 많답니다. 이런 경계선을 만들고 나의 짐을 내가 지고 나도 다른 사람에게 대접을 받기도 하고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서 일하기도 하고 나도 그를 위해서 일하기도 하는 균형에 맞는 그런 삶을 만들어 나가시기를 바라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돌보는 사람들의 역할을 너무 오랫동안 했다면 하지 않고 멈춰보는 것도 권하고 싶어요. 혹은 가만히 앉아서 다른 사람이 희생을 할 때 내가 그걸 나를 위해서 희생하는 그 희생을 감사하고 즐겁게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도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여러분의 역할이 이런 돌보는 사람의 역할, 엄마의 역할을 여러분이 맡았다면 신중히 생각하고 여러분의 다양한 역할의 연습이 필요한 것을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자, 다음 주에 또 봬요.